알 권리 가로막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터 안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국민건강권 외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는 683명이고 그중 1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늘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반올림에 제보된 숫자일 뿐이라고, 피해 일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개 반도체 회사의 암 피해자의 숫자는 무려 3,442명이었습니다. 그중 1,17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 또한 집계가 가능한 6개 회사의 피해자만 확인한 것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더 많은 사업장의 피해자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직업병으로 고통받아 왔는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 우리 사회는 뒤늦게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좀 더 일찍 그 유해성을 확인하고 인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유해물질 사용을 좀 더 줄이고 안전하게 공장을 운영하려고 했으면 어떠했을까요? 기업이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서서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3,4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1,178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직업병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직업병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직업병 인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20만 명의 노동자를 조사한 끝에 반도체 직업병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직업병 입증을 신속하게 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도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직업병을 보상하고 보상과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 과정을 많이 간소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4년 넘게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산재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PCB, 핸드폰 등 여전히 조명되지 않는 곳에서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공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백혈병, 뇌종양 등을 진단받고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개혁으로 직업병 피해자들의 알 권리는 개선되기는커녕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가 있기에 저희 반올림은 활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모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반올림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무관심하고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고 그 하는 틈을 타서 8월 2일 날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수많은 법 중에 그냥 하나에 끼어들어 있는 법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랬다고 통과시켰다고 하는 그 뒤에 항의에 대한 답변이 더더욱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이 법은 뭐 대부분 다 잘 알고 이제는 있을 겁니다. 영업 비밀에 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더욱더 알기 어렵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독성의 화학물질이 있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당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데 그걸 국가기밀로 규정하고 특수한 영업비밀로 규정하면서 또한 그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되면 처벌까지 한다는 이런 가중적 피해를 피해자에게 더 씌우는 이런 법안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는 법원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은 어떻게 이래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지 참 물어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상공단에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20여 명이 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들은 이런 사고들은 이미 예견되고 또 이런 유사한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위험한 공단의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노동자들이 그 정보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폭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다치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새벽에 폭발이 나서는 게 망정이지 피해가 그래도 줄어들었던 거지 낮에 일상생활에 있을 낮에 폭발을 했다라면 100명 가까이 죽을 수 있었던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땠을까요? 이런 일상적인 이런 영업 비밀로 주장하고 노동자한테는 아무 권리도 주지 않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터의 코로나 산재 사망으로 매년 2,400명이 꼬박꼬박 죽어나가는 OECD 10위의 부국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2년 전 문송명의 수은 중독, 원진 내연의 이황화 탄소 집단 중독, 그리고 현재의 반도체 전자산업의 피해 노동자, 메탄올 중독 실명 피해 노동자,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수많은 죽음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들이 기업이 죽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런 위헌을 우리 민주노총은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시민단체, 노원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법을 철폐시킬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로서 제한하라고 합니다. 그 법률의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포괄적인 위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법률은 집행당국의 그 자의적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즉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상기법 심판대상 조항 중 제9조의 2는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첫째는 명확성 원칙에 크게 위반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 기술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 그것에 관한 정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국가가 혹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임의로 그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데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개별 정보의 보호 가치를 따져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을 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것에 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문제 삼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 두 번째, 세 번째가 14조 8호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34조 10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인데 이 또한 포괄이행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률로서 구성 요건을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조항에 그러한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대체 무엇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기술 관련 소송,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의 다른 용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 법률 내용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가령 그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그 산업기술이라는 게 수천 개가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소송은 무엇이며 그것을 포함한 정보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나 그 기술을 보유한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 뻔합니다. 두 번째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합니다. 역시 산업기술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보호와 무관한 정보, 공개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정보까지 지금 사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단이 적합하지 못하고 대상 정보의 개별적 보호 가치를 따져서 비공개 대상을 판단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개입된 사용 공개만을 처벌하더라도 산업기술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대한 공익적 문제 제기나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정보 수령까지 모두 무겁게 처벌되는 그 범죄 행위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보호법익 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와 생명건강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입니다. 올해는 자욱한 미세먼지와 꽃샘추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을 시샘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에게 봄은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와 함께 시작됩니다. 내일은 고 황유미님의 13주기입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는 683명이고 그중 1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어렵게 직업병을 인정받아온 결과 이제 산재를 인정받은 분이 64분이 되었습니다. 먼저 길을 만들어 온 분들 덕분에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해왔던 몇몇 기업들도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초 삼성전기 백혈병 피해자 고 장동희 님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쇄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PCB 공정은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고 방사선, 야간 교대 근무 등 반도체 LCD 공장과 매우 유사한 유해 요인이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LCD를 넘어 전자산업 일반에서 직업병 문제를 드러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초에 돌아가신 삼성 SDI 백혈병 피해자 고 황선민 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재경위서를 남기시고
산재가 인정되는 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이 백혈병에 걸린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처리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몇 년씩 산재 인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 권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알 권리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정말 필수적인데도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비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병 입증을 위하여 당연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정법원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언급하면서 비공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 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의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독성 화학 물질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2020년 3월 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9조의 2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8호 산업 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10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이에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10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건강권이 실현되었습니다. 더 이상 쓰러지는 노동자가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퍼포먼스가 현실이 되도록 함께 애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퍼포먼스 마치겠습니다.